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입니다. 음, 오늘은 이제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의 평범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한번 주제로 삼아봤어요. 우리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떤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금 이 10월식이면 이제 생각해야 될 시기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0월 13일 일요일인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끝났을 거고요. 아마 이제 뒤늦게 보는 고등학교 일부 학교만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지역에서도 학교 하나 정도만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 많이 어떤 고민들을 하실 거냐면, 아, 고2라면 이런 얘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수시를 내려놓고 정시를 완전히 준비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어차피 교과는 안 되고, 이제 그런 고민 아니에요. 교과는 안 되니까. 교과는 점수가 안 되고. 학종을 쓰자니, 학종은 평범한 일반고는 경쟁력이 없고. 그러면 정시를 할까? 이런 고민 하시죠. 이런 고민 지금 하는 시기거든요, 이제. 근데 평범한 내신이 3, 4등급 때 나오는 학생들이 과연 정시로 돌렸을 때 성공률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를 트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연 일반고가 학종이 정말 불리한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최대한 준비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으면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오늘 주제는 정말 그 일반고의 학종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일반고는요, 정말 우리가 뭐 어떤 그 갓방고 이런 데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고 대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도. 올해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평범한 일반고는 새로 학종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데 이것도 조심히 얘기해야 돼. 이게 학종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이게 도대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 기준. 어느 대학 라인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학종에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대학에 있어서 일반고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 한번 여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평범한 일반고는 왜 불리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일단은 관심이 없는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냥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소수의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포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상.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께 너무 죄송한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너무 많아요. 아무리 뭐 이제 선생님들도 뭐 교사 연수라던가 학종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결국 그냥 학생들의 어떤 생기부를 보편적으로 복사 붙이기 이런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요약 정리 뭐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대다수예요, 대다수. 물론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반고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냥 솔직히 제가 정말 이 친구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불리한. 포기하라고 이걸 적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정말 불리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자면, 신생학교이죠. 신생고등학교.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런 학교들은 제가 봤을 때 보편적으로 생기부 수준이 너무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고요. 학교도 그렇게 생각보다 의욕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비교과를 정리해주는 선생님이 기간제 선생님이 비교과를 작성할 경우 특정 과목에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생기부 보면은 두 줄로 끝납니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심한데 거의 기간제 선생님 수준인데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라고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선생님이 이런 멘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학교는 학종은 안 돼 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도 특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경우에는 안 그런 선생님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공략하면 이거는 극복 가능. 이건 극복 가능합니다.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일반고는 학종이 안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자, 그럼 상위대학부터 한번 볼까요? 서울대는요, 서울대는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죠, 지균. 이 지역균형 자체가 학종이에요, 이게.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이 지역균형은 대부분, 거의, 이건 그냥 일반고 전형이에요, 일반고 전형. 평범한 일반고는 서울대 학종으로 못 가나요? 아니요, 지균 가는 거 다 일반고잖아요. 고려대 학업우수, 학종 전형 중에 학업우수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고 비율이 60%입니다, 60%. 60한 1%?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60% 넘어가요, 60% 이상. 그리고 좀 대학 라인이 좀 낮춰진다? 뭐 그렇게 갈 경우에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그 인서울 마지노선 대학? 이 정도 잡아야 되나? 여기는 거의 일반고예요, 거의 일반고. 거의 일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도 기본적으로 학종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말하는 국숭세단? 국숭세단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 대학 아래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는 거의 학종 경쟁자들이 일반고예요, 일반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1등급 막대 뭐 이런 학생들은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제가 보통 이제 타겟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평범한 학생들,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대학 라인 원서 지원을 할 때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넣는다고 할 때 국숭세단보다도 더 높은 국숭세단을 넘어가는 대학 지원하는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3등급대가 나왔다. 그럼 국숭세단 가면 굉장히 잘 간 거죠. 근데 이 라인은요, 다 일반고라고요. 다라고 말하면 오바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일반고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 대부분이 상당수 전형이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럼 경쟁자가 일반고인데? 특목고도 아니고 경쟁자가 일반고인데 학종이 안 된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물론 상위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여기는 특목 자사고가 많이 지원하고 그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적이 좋은 아이들끼리 경쟁을 하고 학교 프로그램도 앞서 있고 그럼 당연히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 건 맞잖아요. 근데 상위 대학이라 하더라도요. 그 일반고에서 갖는 무기는 뭔가요? 내신 성적이잖아요,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이 앞선 내신 성적을 갖고 좀 부족한 비교과를 채우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이 된다고요.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결론은 뭐냐? 일반고는 학종이 안 되나요? 됩니다. 왜 안 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는 이런 불리함이 있는데요. 대다수 선생님이 관심이 없어요. 여기 대다수의 선생님이 우리 학교는 학종이 안 된대요. 우리 학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관심 없는 선생님이 너무 많고요. 기간제 선생님들도 있어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리하다고 했지 안 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 봤을 때 어떤 학생이 일반고에서 학종으로 합격할까? 유리할까?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유리한 학생이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 정시로 가라가 아닙니다. 정시로 가라가 아니라 학종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일반고 학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저가 있는 학종 전형은요, 이거는 보통 일반고 학생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 수시를 메인으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저희 수능을 메인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서류가 좋고 서류에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영재고 과고 이런 아이들이 수능 되게 잘 볼 것 같으세요? 걔들은 수능 준비 안 합니다. 아까 제가 고려대 학업우수 일반고 확률이 60%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왜 고려대 학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려대도 학종이 두 종류가 있죠. 학생부 학업우수 학우하고 계열적합성 궤적이 있잖아요. 궤적이 두 개가 있는데 궤적은 일반고 비율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학업우수는 이건 60%가 된다고요. 이거는 일반고 비율이 60% 넘어가는 거고, 이 궤적은 계열적합은 이 궤적 같은 경우 일반고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차이가 뭐냐? 학업우수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궤적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먼저 하시면 유리합니다. 뭐 고려대만 있나요? 최저 있는 학교 어디 있나요? 이화여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지? 시립대도 있고요. 요번에 신설됐던 한양대도 있고요. 뭐 홍익대도 있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90% 넘어가잖아요. 일반고 비율이. 학종으로 붙는 애들은. 학종 전형.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런 그 최저 있는 전형 자체는요.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버리지 마세요. 학종을 왜 버려? 버릴 필요가 없지. 그리고, 자, 이런 거 상관없이 학종만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이 있다고 쳐볼게요. 어떤 학생들이 제가 그동안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이 합격했냐면, 일반고에서도,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했냐면요, 끈질긴 일반고 학생들이 평범한 학교에서도 합격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그냥 일반고 학종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겉으로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만. 정말 진심을 다해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잠깐 수행평가 나올 때만 잠깐 관심 갖고 끊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 얘기 좀, 요번 상담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일반고, 진짜 평범한 일반고 학생인데 서류가 좋은 일반고 학생을 제가 봤어요. 학생을 봤는데, 제 학생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 와, 학생의 학교는, 이 영상을 본 그 학생이 볼지 모르겠는데, 학교가 학종에 신경 많이 써주나 봐요. 이런 질문 제가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학생이 같이 와서 그때 저랑 같이 상담을 했었는데, 어떤 답변이었냐면, 어머님이 옆에 학생을 보면서, 학생은 웃고요. 학생은 씩 웃고,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학생을 푹 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아이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학교 생활 내내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네.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상처받고 울고 막 그랬어도 아이가 계속 찾아가서 막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되게 많이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생기부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학교는 정말 학종으로 안 써주는 학교예요. 근데 제가 생기부가 좋다라고 표현하니까 어머님이 울컥하신 거죠. 학생도 막. 그 와중에 아이는 여학생인데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그 합격 사례 올렸던 케이스 있죠? 합격 사례 케이스. 저희 동네 제가 있는 지역에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에요. 평범한 일반고 학생. 근데 이 학생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뭐냐면요. 저희 학원 학생들이었는데 방향을 제시해 줬을 때 선생님에게 끈질기게 달라붙은 케이스예요. 그런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저희 군포 지역이 생기부 잘 써주나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생기부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붙은 학생들 중에서 보면 서류만 보는 경북대 합격한 케이스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다 내신 따는 학교, 내신 따러 가는 학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내신 따러 가는 학교가 생기부 잘 써주나요? 아니요. 근데 선생님한테 끈질기게 계속 가면서 얘기하고 평상시에 질문도 많이 하고 이런 학생들이 차곡차곡 모으는데, 단 이런 방향으로 모아야 돼 라고 얘기한 학생들이 다 받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이 포기했기 때문에 학생부 서류가 안 좋은 거지 선생님이 안 써줘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잘 안 써줘요.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나요? 아니요. 대다수가 그럴지 몰라도 아닌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닌 선생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어떤 과목 몇 과목 안 돼도 그 선생님을 끊임없이 공략하세요. 일반고는 모든 서류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도 돼요. 특정 과목만이라도 좋아도 됩니다. 비교과 기준. 그 선생님한테, 근데 그 잘 써주는 선생님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저기 끊임없이 들이대야 어느 선생님이 잘 써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먼저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전공 관련 과목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그런 학생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뭔가요? 물리. 이과는 물리가 되겠죠. 화학을 많이 선택하니까. 그럼 물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물리는 예를 들어 내가 물리 선택이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학종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물리는 4등급 나와도 괜찮아요. 학종 넣어볼 만합니다. 그 문과는 물리 같은 과목은 보통 학종용 과목이에요. 누가 교과로 물리 내신 따려고 들어가나요? 물리 선택했다라는 건 내가 공대를 지원하겠어라는 어떤 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평범한 학생들은 뭐예요? 화생지 간 학생들 너무 많잖아요. 화생지. 이거 어디 들어갈 거야 이거? 공대에서 분리하잖아. 분리한 거 알고 있잖아요. 물리 선택하는 학생들은 제가 상향해서 한번 넣어보자는 얘기 잘해요. 물리 있고요. 이과에서는 물리가 되겠죠. 문과는 어떻게 돼요? 문과는요, 경제나 정법 굉장히 유리하게 들어갑니다. 이 과목들. 관련된 과목일 경우에는 선택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만 받아도 이거는 가만히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학생들에게 지금 10월 달이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10월 달은요, 학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달입니다.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왜 중요해요? 이제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보통 이 비교과는요, 학기를 구분해서 적히지 않아요. 뭐 그런 학교도 있지만 1학기, 2학기 적어주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뭐 1학기에는 뭐 수학 같은 경우 1학기는 수원하고 2학기는 수투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과목이 아니라면 보편적으로는 한 학년을 통으로 적어요. 근데 내가 1학기 때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지금 2학기 때 그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2학기 때 열심히 하면은 2학년 활동 자체가 통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학기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10월 달은 내가 앞에서 부진했다면 1학기에 비교과가 부진한 것 같다? 2학기 때 보완하시면 돼요. 그럼 2학년이 통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비교과 무력 활동은요. 개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앞에 연장 얘기인데 그냥 한 개 내지 두 개 활동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과정이 보이도록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활동 한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줄 정도, 3줄 정도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500자를 채울 수 있게 한두 개로만 꽉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10월달 하나, 두 개만 제대로 넣으면 한 학년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왜 포기야? 왜 포기하냐고.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안 한 걸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래서 끈기 있게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야죠.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학종 준비하는 애야 라는 느낌이 전달이 돼야 돼. 안 해주는 선생님은 끝까지 안 해줘요. 그럼 그 선생님 포기하더라도 해주는 선생님은 공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다고요. 내신 따러 간 학교에서도 학종으로 가는 아이들이 그래서 나왔다고요. 충분히 많이 있었다고요.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어쨌든 제가 보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요. 아이가 많이 울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평범한 일반고에서 3등급 4등급도 학종 준비하세요. 왜 안 합니까? 하셔야죠. 그래서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모의고사 준비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봤자 얼마나 잘 나올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이렇게 다운시키려는 건 아닌데.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합시다. 내신 따러 간 평범한 학교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데 평범한 학교라는 얘기는 뭐예요? 보통 내신 따러 가는 학교잖아요. 내신 따러 가는 학교. 이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따러 가는 학교에 이런 학교에서 이런 평범한 학교에서 3, 4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얘가 모의고사 수능으로 3, 4등보다 더 잘 나온다고요? 자기 학교 애들도 못 이기는데? 정시 준비할 거면 교과 준비하는 것보다 내신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열심하게 공부할 준비가 돼 있는 학생만 하는 거예요. 할 거면 그런 자세로 하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먼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수시를, 학종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신 끝났다고 11월 넘어가면요.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11월 넘어가면. 10월 한 3주차, 4주차 요 정도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남은 시간이 많이 안 남았다고. 제가 그래서 10월 달이라고 픽스한 거예요. 끝났다고 놀 생각 하지 말고 이제 수행평가 뭐가 있는지 준비하시고 기존에 내가 어떤 활동했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무슨 주제를 가지고 내가 대학 라인 어디 갈 수 있으니 어떤 학과를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또는 어디에서 점수가 좀 모자르니 나는 뭘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겠다. 학종 준비하는 내용들을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라고요. 10월 달에. 11월 못 한다니까. 11월 달에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 열받으면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이상 일반고등학교 군법학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마무리 칠게요.